서울 오래된 골목 끝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청은 알람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 공기는 조금 차고 눅눅했습니다. 구석 침대에는 아버지 심학규가 누워 계셨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청은 먼저 라디오 볼륨을 조금 줄였습니다. 침대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뒤 눈을 뜨는 흉내만 내며 웃었습니다. 그래, 청아. 너도 밤늦게까지 일했을 텐데 고생 많네. 청은 그 말에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는 가볍지만 눈밑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서랍을 열어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아빠, 약 먼저 드시고 준비하셔야 해요. 컵에 물을 따라 건네자 아버지는 손을 더듬어 컵을 찾았습니다. 약을 먹은 뒤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청은 옷장 안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이 셔츠는 아버지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자주 입던 옷이었습니다. 이제는 출근복이 아니라 병원 갈 때 입는 외출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매를 만지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만지면 기계 돌아가던 소리가 생각나. 청은 대답 대신 셔츠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공장 사고로 시력을 잃은 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집과 병원, 알바와 집이 하루의 거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을 때 사람들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청은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아버지 팔을 살짝 붙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이 보이지 않지만 습관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건물과 출근길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의 진동이 두 사람의 몸을 같이 흔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얗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자에는 서로 다른 표정을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청은 번호표를 쥔 손에 힘을 조금 주었습니다. 번호가 불리자 아버지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빠, 우리 차례예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진료실 안 공기는 복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수술이 나왔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청의 시선이 그 말에 맞춰 의사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눈 모양 그림과 몇 줄의 설명이 함께 떠 있었습니다. 의사는 성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기대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절반 정도입니다. 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비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 청 앞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청의 시선은 그 숫자 위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의 침묵을 느끼고 말했습니다. 청아, 얼마나 든다고 하시니?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청은 종이를 살짝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들긴 해요, 아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의사는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상의하시고 상황을 더 보시면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 소음이 다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을 나가자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청은 손에 쥔 종이를 또 한 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주머니 속에서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며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닌 모양이지?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지만 눈에는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다짐처럼 입 밖으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골목 입구를 지날 때 청의 발걸음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반지하 문 앞에 서자 주머니 속 종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날 이후 청의 머릿속에는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심청은 아버지를 먼저 쉬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조용해지자 청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는 노트북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골목 가로등 불빛이 약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의 숫자는 눈에 들어올수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청은 천천히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카페 월급, 편의점 월급, 배달비까지 다 합치면 청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숫자를 더해갔습니다. 노트북 화면 옆에 메모지에 금액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어둔 숫자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와 물음표가 함께 늘어났습니다. 얼마 뒤 청은 손을 멈추고 메모지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달, 몇 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대략적으로 그려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의 눈이 버텨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두근거렸지만 머리는 쉽게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는 알바 앱 알림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야간 알바, 급구, 주말 행사 인력 모집 같은 문구가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청은 습관처럼 그 알림들을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시급과 시간을 비교해 보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해도 숫자가 많이 안 늘어나네요. 청은 피곤한 얼굴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친구 지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야, 너 오늘도 야간 뛰어. 너 괜찮겠어? 청은 그 문자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집이지롱. 방금 병원비 계산 중이었어.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전화벨이 울리며 지영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청은 이어폰을 꽂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목소리가 축 늘어졌네. 또 뭐 고민 있어? 지영의 반쯤 장난 섞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청은 의자를 조금 뒤로 밀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새 수술 얘기가 나왔는데 좋아질 수도 있는데 수술비가 정말 많이 드네. 지영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닌 듯. 청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하는 알바로는 꿈도 못 꿀 정도인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눈동자는 조금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영은 답답한 듯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너 또 혼자 다 안고 가려고? 엄마 아빠 다 떠받치는 드라마 착한 주인공 아니잖아. 청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빠 눈은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 많이 무리해서라도 해봐야지. 안 그래? 지영은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숨소리만 잠시 들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한 짓은 아니다. 알았지? 지영의 마지막 말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은 짧게 대답하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청은 노트북을 다시 켜고 이번에는 채용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풀타임과 계약직, 인턴 공고들이 길게 목록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조건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에 낯선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의료 지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청은 호기심에 이 공고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자세한 설명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해외 분쟁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돕는 일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환자 이동 지원, 일정 조율, 간단한 통역과 기록 정리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필요한 외국어 수준은 기본 의사소통 가능 정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청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려가며 내용을 읽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위험 지역 근무 수당이라는 굵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금까지 보던 시급과는 다른 수준의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청은 숫자를 보고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정도면 1년만 일해도 수술비 거의 모일 수 있겠어. 작게 흘러나온 말이 방 안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에는 자신의 안전과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고 맨 아래에는 중요한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분쟁 지역 특성상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청은 그 문장들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불빛이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는 침대 옆 벽에 기대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런 공고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청은 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은 지원하기 버튼 근처에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버튼 하나가 앞으로의 1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술비 종이와 화면 속 숫자가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서움과 기대가 묘하게 섞인 기분이 가슴 한쪽을 흔들었습니다. 이 밤 청의 마음속 저울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청은 노트북 화면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하기 버튼은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화면 한쪽에 떠 있었어요. 커서는 그 위를 천천히 맴돌다가 멈추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청은 손바닥에 땀이 조금 배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에서는 조용한 두근거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청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눌러봐야겠어. 작게 중얼거린 뒤 그녀는 마우스를 살짝 눌렀습니다. 확인창이 한 번 더 나타나자 손가락이 다시 굳었습니다. 청은 이를 살짝 다물고 확인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화면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방 안 공기를 바꿔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덮자 반지하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청은 졸린 눈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도착한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해외 의료 지원 프로젝트 1차 서류 전형 합격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온라인 면접 일정 안내 링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은 바로 친구 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그 해외 의료 지원 서류 붙었어요. 바로 전화가 걸려와 화면에 지영 이름이 떴습니다. 청이 전화를 받자마자 지영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진짜로 지원했어? 그거 농담이야? 청은 혼잣말처럼 웃음을 흘렸습니다. 응, 진짜로 지원했어. 그리고 지금은 진짜로 붙었고. 지영은 한숨 섞인 소리를 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뉴스에서 보던 그런 데라면서. 위험해. 장난 아니야, 청아. 아버님한테는 뭐라고 말할 건데? 청은 창틀에 기대어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 몇 명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해외 프로젝트라고만 말하려고. 분쟁 지역이라는 말까지 들으면 아빠 바로 반대하실 테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가락은 창틀을 천천히 긁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요? 솔직히 무섭지 않아? 청은 짧게 웃다가 금세 표정을 고쳤습니다. 좀 무서워. 근데요, 안 가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아빠 눈이 그냥 이렇게만 남을까봐 그게 더 무섭지. 지영은 쉽게 대답을 잊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숨소리만 몇 번 들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한 선택은 아니면 좋겠어. 혹시라도 아니라고 느껴지면 중간에라도 그만둔다고 약속해. 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걸어가 보고 싶어요. 안 해보면 계속 후회할 것 같아. 통화를 끊고 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청은 온라인 면접 일정을 캘린더 앱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날짜 위에는 빨간 점이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며칠 뒤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청은 반지하 방에서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오래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를 켜자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조금 긴장된 표정이 그대로 비쳐 보였습니다. 화면 속 회의창에는 곧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인사 담당자와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청은 허리를 조금 곧게 세우고 인사했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면접 질문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해본 경험이 있나요?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한 적이 있나요? 청은 카페와 편의점, 배달 일을 같이 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밤과 새벽이 뒤섞이던 시간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팀장은 잠시 듣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분쟁 지역이라는 특성은 알고 계시지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청은 모니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책임도 제가 질 거예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방 안 공기는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화면이 꺼지자 청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맡겼습니다. 어깨에서 긴장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새로운 기다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종 합격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제목 위에는 작은 종 모양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청은 숨을 들이마시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계약서와 여러 장의 동의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여는 순간 글자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나는 고위험 지역 파견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질병과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청은 그 문장들을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전자 서명을 해야 하는 칸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네모 칸은 텅 비어 있었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아, 오늘은 알바 없니? 지팡이가 바닥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도 함께 났습니다. 청은 화면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 있어요. 조금 중요한 서류를 보고 있어요. 목소리는 최대한 평소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방 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지팡이 끝이 벽을 더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은 다시 전자 서명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심청이라는 이름이 네모 칸 안에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짧은 문장이 새로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이름이 향하는 길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의 달력에는 출국 준비라는 단어가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날 아침,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심청은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등에는 익숙한 배달 가방 대신 검은색 배낭이 매어 있었습니다. 표지판 곳곳에는 여러 나라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송 안내 소리가 머리 위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청은 급히 달려가 팔을 붙잡아 드렸습니다. 아빠, 여기 앉으세요. 의자 있는데요. 아버지는 안내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주변 의자 모서리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곳은 참 오랜만이네. 아버지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은 옆자리에 앉아 손에 쥔 티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티켓 위에는 외국 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먼 거리 느낌이 났습니다. 청아, 거기 가면 많이 덥니다. 춥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청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조금 쌀쌀하대요. 근데요, 아빠. 저는 일하느라 날씨 볼 시간도 잘 없을 것 같아요. 말은 농담처럼 했지만 마음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니까 아빠는 믿는다. 너무 무리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 밥은 꼭 챙겨 먹고. 청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밥 잘 먹을게요. 연락도 자주 할게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비행기 출발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청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뻗어 딸의 얼굴선을 더듬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끝이 볼과 턱을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청이 이제 혼자 멀리도 가고 대단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청은 웃으려다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얼른 다녀와서요. 아빠랑 같이 산책 다닐 거예요. 그때는 아빠가 앞장서서 길 안내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을 기다릴게. 지팡이 끝이 바닥을 한 번 콩 하고 찍혔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둘 사이에 약속처럼 남았습니다. 청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작은 창문으로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도시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청은 허리에 찬 안전벨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 봉투 안에는 아버지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사고 전 공장 앞에서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다음에 같이 찍는 사진은요. 병원 아닌 데였으면 좋겠어요. 청은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는 긴 시간 동안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좌석 등받이에는 여러 나라 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낯선 기내 방송이 들릴 때마다 현실감이 조금씩 더해졌습니다. 도착한 공항은 한국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천장에는 군인들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입구 밖에는 무장한 사람들과 군용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건물 색깔은 모래빛에 가까웠습니다. 청은 캐리어를 끌며 안내 표지판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약속된 지점에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서 있었습니다. 심청 씨 맞으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중간 정도 나이의 여성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인사했습니다. 청은 꾸벅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잘 부탁드려요. 차 안에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반쯤 무너진 건물과 빈 공터가 간간히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먼지나는 길에서 공을 차고 있기도 했습니다. 청은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병원 건물은 생각보다 크지만 곳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입구 주변에는 모래주머니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출입문 옆에는 군인이 서서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청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약품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간단히 공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응급실, 저쪽이 입원실, 위층이 숙소예요. 처음엔 많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차근차근 익히면 괜찮아요. 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위치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벽마다 붙어있는 안내문과 번호판을 눈에 담았습니다. 첫날은 서류와 규칙 설명으로 대부분이 지나갔습니다. 비상시 대피 경로, 감염 관리 방법, 연락체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전이 되어도 놀라지 마세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총성 들려도 바로 뛰어나가면 안 돼요. 먼저 상황부터 확인해야 해요. 담당자의 말은 차분했지만 내용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낮게 울리는 발전기 소리가 멀리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많았지만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은 베개 옆에 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시간은 이미 깊은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짧게라도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은 메신저 창을 열고 아버지에게 음성을 남겼습니다. 아빠, 저 잘 도착했어요. 여기 하늘도 예쁘네요. 조금 무섭지만 잘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녹음을 보내고 나서야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청은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환자 이동을 돕고 간단한 기록을 남기고 통역을 도왔습니다. 낯선 언어 속에서도 표정과 손짓으로 의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 안불이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금방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아요, 가끔 이래요. 라는 동료의 말이 들렸습니다. 청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의 일상은 처음부터
낯선 긴장 위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청은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바닥이 뜨겁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병원 복도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무기력한 눈빛, 지친 어깨,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섞였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요. 끝까지 해볼게요. 청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서 나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나라의 첫날 밤은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긴 밤 한가운데에서 그녀의 선택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안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하늘은 평소보다 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심청은 환자 이송 기록을 정리하며 짧게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둔탁한 폭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창문이 약하게 떨리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곧바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큰 사고 났어요. 준비해요.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청은 펜을 내려놓고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 여러 대가 병원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피 묻은 들것들이 연달아 내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울부짖고 누군가는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어른, 서로를 부축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 피와 흙 냄새가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청은 동료들과 함께 들것을 잡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분은 호흡 먼저 확인해요. 저 아이는 수술 대기실로 옮겨요. 의사와 간호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얽혔습니다. 청은 지시를 적어두던 메모지를 포기하고 몸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눈앞에서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어요. 복도 한쪽에는 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들이 차례로 눕혀졌습니다. 청은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손목에 종이띠를 감았습니다.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손짓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괜찮아요. 곧 의사 선생님 올 거예요. 청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한 아이가 청의 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고 팔에는 붕대가 헐겁게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라는 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은 완전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뜻은 뚜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청은 아이 옆에 잠시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도 지금 치료받고 있을 거예요. 끝까지 같이 찾아볼게요. 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청의 손도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동료가 아이를 수술실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청은 다시 복도로 나와 다음 환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지만 생각을 나중으로 미뤄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시계는 계속 움직였지만 청에게는 긴 한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동료 한 명이 급히 걸어오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거칠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의자에 앉아요. 청이 팔을 잡자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쪽도 사람이 더 와요. 그 말에 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몸은 이미 무거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각자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의 순서가 밀려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병원 안소리는 더 커졌다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끝없는 것 같던 환자 행렬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바닥에는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청은 밀대를 잡고 바닥을 닦는 일을 잠깐 도왔습니다. 걸레에 묻는 색이 희미해질수록 허리와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러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멀리 작은 불빛들이 점처럼 떠 있었고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여전히 울림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등에 남은 붉은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시간으로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청은 잠시 휴대폰을 꺼내 시간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라디오를 들으며 누워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전화 버튼을 눌렀다가 곧바로 다시 화면을 껐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짧은 문자 하나를 천천히 적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조금 바쁘지만 저는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보내기 버튼을 눌러도 마음은 금방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손안의 휴대폰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청은 신발을 벗고 그대로 바닥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눈, 울던 사람의 어깨, 말없이 누워있던 사람들 모습이 번갈아 보였습니다.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허공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속으로 흘러나온 질문은 금세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너무 무리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 밥은 꼭 챙겨 먹고, 청아. 그 말들이 오늘 하루 내내 마음 한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청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요, 오늘 버텼으니까 내일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다짐하자 숨이 조금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몸은 한계에 가까웠지만 마음속 작은 자리에는 아직 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전기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폭발 소리와 울음소리는 서서히 멀어지고 대신 조용한 피로만 남았습니다. 그 피로 위에서 청은 아주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 근무를 마친 날 심청은 병원 옥상에 잠시 올라갔습니다. 붉게 저무는 하늘 아래 건물들과 모래바람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동안 찍어두었던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한 장씩 떠올랐습니다. 웃던 얼굴, 울던 얼굴, 그리고 늘 분주하던 복도 풍경이 섞였습니다. 급여와 위험 수당이 모두 정산되자 통장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수술비에 거의 가까운 금액이 모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청은 여러 번 통장 내역을 확인하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라는 말이 속으로 조용히 흘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에는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청은 작은 봉투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공장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은 사진을 다시 지갑 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심청은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출구 근처에서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친구 지영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청의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청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청이 왔네. 무사히 돌아왔네. 어디 있니?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헤매다가 딸의 팔을 찾았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은 같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은 옆에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살 많이 빠진 것 같네. 그래도 눈빛은 더 또렷해졌어. 청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힘들었어. 그래도 버티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무사히 왔잖아. 목소리에는 안도와 피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반지하 방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에게는 모든 것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라디오, 지팡이, 침대, 작은 책상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딸의 움직임을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밥은 제대로 먹었니? 네, 밥은 나름 잘 챙겨 먹었어요. 청은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과 병원에서 받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로 수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방 안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수술 얘기, 의사님이 다시 해주셨어요? 청은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 조용히 눌러보았습니다. 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아빠 기록은 계속 보고 계셨대요. 지금 정도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돈, 다 그 수술에 쓰려는 건 아니지? 아버지의 물음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청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청은 종이 위에 동그라미 2개를 그렸습니다. 이 돈의 절반은 아빠 수술비로 쓰고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다시 시작하는데 쓰려고 해요.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듯 손을 멈추었습니다. 나 아빠한테 쓰려는 줄 알았는데 나머지는 내 몫이구나. 잘했다. 목소리에는 어딘가 낯선 안도와 쓸쓸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요, 제 삶도 같이 챙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다 버리면요, 아빠는 평생 미안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 말은 단단한 결심처럼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떨리며 딸의 손등을 찾았습니다. 손바닥 위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청아, 그래. 그게 더 좋겠네. 아빠도 내가 너 자신을 챙기는 걸 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청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어깨에 걸친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 앉아있던 침묵이 살짝 풀어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다시 수술 일정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는 최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은 기회를 잡을 만한 시기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날짜를 정해 보시지요. 청은 아버지 옆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술 날짜가 달력 위에 또렷하게 적혔습니다. 그날을 중심으로 여러 준비 일정들이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검사, 입원, 보호자, 교육 날짜들이 촘촘히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청은 달력을 사진으로 찍어 지영에게 보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라는 짧은 문장을 함께 보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청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요. 그냥 편하게 누워만 계세요. 이제부터는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일할 차례예요. 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아빠가 손 놓고 누워 있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고마워, 청아.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감사하네. 의사와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실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퀴 소리가 복도를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서 청은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손에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모금 마셨지만 목마름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다른 보호자들을 위한 안내문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정 시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빠, 눈을 뜨셔도 좋고요. 그대로여도 괜찮아요. 이제는요, 우리 둘 다 서로한테 덜 미안하면 좋겠어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보다 자신에게 들려주는 다짐 같았습니다. 대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청의 지난 1년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낯선 병원, 폭발 사고, 울던 아이, 그리고 어두운 반지하 방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장면 끝에는 항상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결국 함께 만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대기실 시계 초침이 여러 바퀴를 돌아도 수술실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심청은 가끔 일어나 물을 떠오고 다시 자리에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에도 청의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손끝은 종이컵을 만지다가 가방 끈을 만지다가 옷자락을 잡았다 놓았다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청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수술은 잘 됐나요?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문제 없이 끝났어요. 경과를 좀 더 지켜야 해요. 완전한 시력 회복은 아니어도 빛과 형태는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청은 그 말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아버지는 여전히 눈가에 붕대를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기계 소리와 약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청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등 위에 있는 세월의 자국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예요. 아빠 딸, 청이가 왔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왔구나. 내 딸. 기계 소리만 듣다가 내 숨소리 들리니까 마음이 놓이네.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웠습니다. 청은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아빠. 시간이 더 지나자 간호사가 다가와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눈 주위를 조금 열어볼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청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침대 머리맡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호사의 손놀림이 조심스럽게
눈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붕대를 풀어갔습니다. 빛이 아주 조심스럽게 틈 사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눈꺼풀을 몇 번 떨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빛에 놀란 듯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조금 눈부실 수 있어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시야에는 처음에 흰색과 회색이 섞인 흐릿한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그림자 중 하나가 조금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그림자는 천천히 사람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얼굴 윤곽, 어깨선, 머리 모양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시야를 더듬었습니다. 청아, 너 거기 서 있니? 아버지의 말에 청은 숨을 살짝 들이켰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바로 앞에 서 있어요. 청은 웃으면서도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조용히 고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눈을 더 크게 떠보려고 애썼습니다.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이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인매와 눈동자 방향이 보였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구나. 목소리에는 놀람과 감탄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청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이면 괜찮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은 이렇게라도 마주보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예전에는 상상으로만 떠올렸는데 이제는 조금은 보이네. 정말. 아버지의 시선은 딸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웃고 있니? 아니면 울고 있어? 그 질문에 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가를 들어 올리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둘 다예요. 조금 울고 조금 웃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대답을 듣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청이는 참 그런 말도 잘하네. 그동안 라디오랑 내 목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라디오보다 청아, 내 얼굴이 더 궁금해질 것 같아. 그 말에 청의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하며 손가락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이 손가락 보이세요? 몇 개 보이세요? 아버지는 이마를 찌푸리며 눈을 모았습니다. 흐릿하지만 2개, 3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당분간은 밝은 곳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눈이 새로운 세상에 다시 적응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은 조용했지만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청은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방 안에는 다시 2 사람만 남았습니다. 청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는요, 제가 없어도 혼자 컵도 찾을 수 있겠어요. 벽도 조금은 보일 거예요. 지팡이도 덜 찾게 될 거예요. 말 하나하나가 작은 희망처럼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청아. 내 딸, 청아. 부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청이 덕분에 아빠가 조금은 볼 수 있게 돼서 고맙구나. 청아. 청이 내가 얼마나 많이 버텼는지 얼굴에 다 쓰여 있구나. 청은 손등을 내려다보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빠 눈을 위해 제가 제 삶을 다 버리면요. 그건 진짜 효가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살아야 해요. 아빠 삶도 제 삶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내려앉는 소리였어요.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또렷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표정은 어느 정도 느껴졌습니다. 그래.
청아, 이제는 아빠도 내가 너 자신을 아끼는 걸 보고 싶구나. 그래야 눈도 내 마음도 조금이라도 더 편해질 것 같아. 청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 창밖에는 석양빛이 살짝 비쳤습니다. 청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문 쪽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둘 다 서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버지의 시야는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아직 또렷하지는 않지만 큰 물건들은 조금씩 보였습니다. 벽, 의자, 식탁, 라디오 위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방 안을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발걸음이 조금 더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심청은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노트북과 메모지, 카메라가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분쟁 지역 병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진도 골라서 글 옆에 정리했습니다. 아빠,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글 좀 읽어드릴게요. 청이 부르자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면은 아직 흐릿했지만 줄 긋듯 글자가 이어져 있는 것은 보였습니다. 청은 자신이 쓴 글을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폭발 사고 날 아이의 손을 잡아주던 순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우리 청이가 그 먼 데서 이런 일을 했었구나. 그때는 상상만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그림이 그려져요. 청은 웃으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며칠 뒤 청의 블로그에는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눈물이 나요. 이 시대의 심청 같아요. 같은 글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촬영팀이 반지하 집에 들어오던 날 아버지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은 안 해도 괜찮아요. 평소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작가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청은 아버지 옆에 앉아 촬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먼저 아버지에게 질문이 갔습니다. 따님이 그렇게 위험한 곳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잘 몰랐어요. 그냥 멀리 일하러 갔다고만 들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많이 힘들고 무서웠겠구나 싶어요. 아버지는 옆에 앉은 청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래도요, 이 아이가 자기 삶도 같이 챙기겠다고 말해줬을 때요. 그게 제일 고맙다고 느꼈어요. 청이가 행복해지는 게 제 소원이죠. 아빠 눈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버리지는 않겠다고 했거든요. 말을 마치는 동안 눈가에는 물기가 살짝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청에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심청전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청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옛날 심청은요, 아빠를 위해 자기 몸을 물에 던졌잖아요. 저는요, 아빠랑 같이 살려고 제 몸을 다른 데로 던져본 거예요. 청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다 버리는 게 효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잘 살아야 아빠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반이에요. 아빠 삶 반, 제 삶 반이요. 촬영팀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주변 반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웃 주민이 편의점 앞에서 청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둘 다 웃는 표정이 예뻤어요. 청은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와 청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아버지의 지팡이 움직임은 덜 불안해 보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청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제는 제가 앞에만 서는 게 아니라요. 같이 서봐요. 아빠도 이젠 저만 따라오지 말고 같이 길을 보며 가요.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듯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조금은 보이니까. 하하. 너 혼자 어둠 속에서 길 찾게 두지는 않을 거야. 신호등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발을 맞추어 길을 건넜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을 때 청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웠던 골목이 예전만큼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도 여전히 낮았지만 공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 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 키보드 소리가 한 공간에 섞였습니다. 그 소리들은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을 채우는 배경이 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청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글의 첫 줄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옛날 심청은 바다로 갔지만 지금 심청은 아빠와 길을 함께 걷기로 했다. 그녀는 한 번 더 문장을 읽어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다음 줄을 이어쓰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축복과 평안 가득가득 하세요.